자, 판결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문, 피고인 김건희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예, 이상 판결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예, 검찰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을 했는데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재판부가 줄 수 있는 네. 가장 최고치를 준 거라고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감찰관이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 법정 최고형은 징역 7년 6개월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도 구형을 7년 6개월을 했습니다. 7년 6개월을 선고하면 좋겠지만 통상적으로 선고형에 있어서는 7년, 5년 이런 경우에는 그 뒤에 6개월 이런 걸 덧붙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행적으로 줄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김건희가 정말 그 영부인인 시절에 받아먹은 게 굉장히 예, 많고 사실 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외에도 아마 받은 것들이 많을 텐데 다 드러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네네. 눈길을 끌었던 게 이제 재판부의 호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니까 징역 7년이지 공무원 신분이었으면 너 무기징역도 줄 수 있었어 라고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 점을 아주 의미 있게 네. 들었고요. 그게 아마 일반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공무원 뇌물 사건을 좀 제법 해봤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뇌물을 받게 되면, 그 형량이 가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의 양형이 아예 그 술의 액수에 따라 구별되거든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알선수재라는 죄명 때문에 법정 최고형이 징역 5년, 그리고 여러 개의 알선 수재 행위가 있더라도 거기에 2분의 1을 가중해서 7년 6월이 한계이기 때문에 징역 7년이 선고된 것이지 법정에서는 판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의 경우에 공무원이 이 금액을 받았고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처럼 뇌물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 비춰보면 만약의 경우에 공무원 신분만 제대로 가졌더라면 이건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해야 될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 예. 이렇게 엄중하게 꾸짖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오히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일반 어떤 직을 가진 공무원보다도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범한 이 범죄가 더 악할 텐데, 더 무거울 텐데, 그 죄의 무게가. 이제 공무원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무기징역을 받지 못했다는 거. 네. 요거는 법의 한계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예. 어차피 그 죄용 법정주의라던가 이런 그 법의 원칙상 더 이상 처벌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 사건의 죄질이나 본질은 무기징역에 처해 마땅한 범죄라고 예. 엄하게 꾸짖은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질타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목걸이 반 클리프 앤 아펠이라는 그 목걸이가 거의 6천만 원 정도의 상당인데 그 목걸이 관련해서 이제 혐의가 불거지니까 현장에서 잊어버렸다. 외국에서 샀는데 그걸 엄마의 모조품, 엄마의 선물 모조품으로 산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그게 한 8번 정도 바뀌거든요. 이 네네. 부분도 좀 질타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 목걸이가 고가 목걸이라는 점이 지적을 받으니까 여러 차례 다양한 변명을 했는데 그런 변명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지기까지 한 2년여 남짓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김건희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림 받지 않았다고 끝까지 부인을 했고요. 어떤 것들은 아까 목걸이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것들은 본인이 이제 받지 않았다는 걸 끝까지 이제 얘기하거나 아니면 대리로 구매를 해준 것이다. 이렇게 거짓으로 일관하거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법정에서 줄 수 있는 거의 이제 최고형을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김건희 측에서 재판 바로 직전에 감형을 노리고 그 시계, 콘스탄틴 시계를 준 분에게 돈을 다시 물어줬었잖아요. 네네. 요게 이제 혹시라도 양형 사유에 혹시 영향을 미칠까 했는데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인들은 그 로봇계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 시계를 대리 구매를 요청을 했고
본인이 과거에도 일부 돈을 줬는데 그 잔액을 다 지급함으로써 본인이 대리구매한 게 맞다라는 식의 변명에 부합하는 예. 그런 정황을 만들어냈는데 그런 정황은 누가 보더라도 사후적으로 변명에 일치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지어낸 조작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런 점을 엄중하게 지적을 하고 양형 자료로 삼지 않겠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그렇죠. 양형 이유에서도 그걸 맞습니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그걸 갖다가 나중에 양형 자료로 삼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예. 예를 들어 1심에서 예. 그런 돈을 준 것이 이것이 사후적으로 본인의 죄책을 덜기 위해서 혹은 본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에 지나지 않지 반성이 아니다라고 확실히 단호하게 선을 그었는데 그걸 항소심에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돈을 줬다. 이게 만약의 경우에 사기범행이라던가 누군가 피해자가 있는 범행이라면 그 돈을 물어내면 감형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라도 어쨌든 1심에서 단호하게 그런 점을 양형에 참작하지 않은 사유로 언급을 했는데 항소심에서 이걸 다시 유리한 자료로 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가지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징역 7년 선고된 게 항소심에서도 쉽사리 깎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예. 사실 김건희의 다른 재판에서 판사가 김건희를 약간 감싸는 듯한 그런 이제 판결문을 이야기를 해서 약간 그때 그 판결을 내릴 때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았었는데 이번 재판 같은 경우에는 조순표 판사였나요? 이 조순표 판사가 굉장히 강하게 김건희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라서 이런 모습들은 그 판사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아니면은 지금 이제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대하는 사법부의 태도가 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보면 재판부에 따라서 판사라는 게 사실 법원 조직이라는 게 아주 통일된 결론이라던가 이런 게 나오기는 어려운 조직입니다. 그건 분명히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그리고 상식이 있는데 어떤 재판부라고 특별히 말하진 않겠습니다만 권력을 잃은 자라고 해서 나중에 더 가혹하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감싸는 듯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 피고인 측 그러니까 김건희 씨 변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막 무죄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도 있었고 여러 재판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그간 그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김건희 씨에 대해서 기소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유죄 판단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유죄 판단은 쉽게 뒤집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하나하나 지금까지 나온 건 다 유죄죠? 네. 예. 다 유죄. 올 유죄. 에브리바디 유죄. 네. 너무 훌륭합니다. 네. 훌륭합니다. 일단 형은 모르겠지만 일단 훌륭하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서희건설 관련된 내용이 있고 네. 또 이배용 지금까지 거의 1시간 넘게 유죄 읽은 것만 하면 한 267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유죄를 1시간 넘게 읽습니까? 지금 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 1시간 반이 지나고 야. 있는데도 아직도 유죄- 있고. 아직도 당신이 유죄가 잘못한 건 남아있어요. 이런 겁니다라고 음. 지금 재판관이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희건설이 있었고 네, 서희건설이 있었고요. 이배용으로부터 금거부를 받은 게 국가교육위원회 있었고 예. 로봇계 사업자로부터 바쉐론 콘스탄틴이라는 명품 시계 3,900만 원짜리 받은 게 혐의에 있었고 다 유죄가 인정됐고 김상민 전 검사는 이우한 그림을 완전히 유작을 줬니 짜가를 줬니 했지만 이건 진품을 줬고 예. 이 그림 가격은 1억 4천만 원이다. 재판부는 일반인이라면 평생에 거쳐서 단 한 물건도 그 습득하기 어려운 걸 아무 죄책감 거리낌 없이 받아 챙겼다. 공적인 신뢰를 완전히 훼손했다라고 지금 그리고 반성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반성 없었다고 보인다라고 일갈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벌이 예상되고 지금 7년 6개월이 구형량이었었죠. 구형량이죠. 예. 그거를 좀 상회하는 선고가 나와도 이거는 부족하다 저는 생각해요. 사실 이게 매관매직이잖아요. 뭘 줬다, 뭘 받았다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가 지금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네. 이 인사에 그게 작동을 했다라고 재판부가 인정한 내용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교육위원회 여기도 이배용 그러니까 금두껍이죠 여기는. 네, 금두껍이. 금두껍이로 그 이배용 자리가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로봇계 사업가 이 양반도 뭔가 이권들이 여기 네, 연결이 있는 로봇계를 뭐 도입한다고. 예.
그러니까 로봇개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막 그때 당시에 대통령실 그 앞에 광장에서 개 막 뛰어다니고 예, 로봇개가 로봇이. 예, 뭐 이런 시범했던 내용들이 다 그런 것이고 여기 이제 김상민 전 검사 결과적으로는 국정원에 가서 네, 법률 특보했던 거 맞죠. 아니에요. 없던 자리도 생기면서. 그 전에 이제 갔었죠. 원했던 것은 국회의원 공천이었겠죠. 그렇죠. 창원. 창원 가서 뭐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됐습니다만 결국은 국정원까지 자리를 했던 이런 내용들이 지금 대부분 다 인정이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세요? 노영희 변호사는 이게 지금 7년 6개월 구형입니다만 더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원칙은 더 나와야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지금 막 판결 내릴 상황에서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공무원이었으면 정말 난리 났을 것이다. 이게 이제 재판장 지금 한 얘기였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말 사회 전반적인 곳에서 모든 사람을 망라해가지고 다 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뭐 중견 건설사 회장으로부터도 받고 교육자로부터 받고 목사로부터도 받고 사업하는 사람으로부터 받고 검사한테도 받고 정말 이렇게 많이 받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조금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일단은 구형 최소한 구형 정도는 나와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네요. 진짜 사회 전반에 다 받았네. 근데 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입법 미비겠지만 이 정도는 김건희를 왜 갖다 준 겁니까? 이거 대통령 배우자라서 준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형량이 훨씬 낮은 특가법상 알선수재로밖에 의율을 못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서 아니라 정치자금법 명태균한테 받아 챙겨도 무죄. 정치자금법상 정치인이 아니네. 이거는 법의 어떤 취지에도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할 화두도 오히려 역으로 좀 던졌다. 이거는 자기가 사실상 공적인 지위에 있다는 걸 악용한 거거든요. 네, 사실은 뇌물죄로 저도 의율해야죠. 뉴스 전하면서 저 사람이 뭘 잘못했다. 잘못했으니까 처벌받아야 되는데 근데 법이라는 것으로 들어가 버리면 대표적인 게 직권남용 아니에요? 아. 직권이 없으니 직권을 남용해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사법. 어떤 무죄가 나올 때가 네, 있잖아요. 그랬죠. 예,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그 위치에서 이 사람이 뭐 지금 금품도 받고 뭐 매간 매직에 있어서 그러니까 실력도 행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법원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위법성에 대한 인지가 있었다라고 오늘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걸 알면서도 계속했다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거를 받는 게 위법이긴 한데 내가 신분이 모호하니까 내가 문제가 되지 빠져나갈 수 않을 있다. 거야. 그런 판단까지 했다라고 지금 법원이 보고 있는 취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악질인 거죠. 악질이죠. 예. 더 악질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유죄 인간인 거죠. 아하. 그리고 그 바샤른 콘스탄틴 시계줬던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 관련해서는 그때 구매 대행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대신 싸게 좀 사는 근데 거다. 재판부는 지금 그거 책임 면하려고 구매 대행을 주장했다. 너 더 나빠. 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것도 얘기했어요. 실제 뭐 최근 들어서 돈을 조금 갚았거든요. 그렇죠. 변제를 또 예, 했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조금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그러니까 돈 준 것도 시계값보다 적게 줬어. 아. 영부인 DC가 있었던 거거든. 아.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게 사람이 참 갚으려면 다 갚던가. 참. 그러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자기 손해를 안 보려고 했던 것 같다는 그리고 생각도 이제 들고. 그 목걸이, 그 비싼 목걸이도. 방클레프. 방클리프는 아펠 목걸이 관련해서도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홍콩에서 뭐 어머니가 사줬네. 뭐 짝퉁이다, 짝퉁이네, 지인한테 뭐네. 빌렸다, 뭐. 그 부분도 판사님이 곱게 안 본 것 같아요. 이 얘기도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사실은 그 변명들이 국민들 더 열받게 한 거죠. 맞아요. 예. 거짓말을 아주 그리고 막 가품도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때. 가품도 만들었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 이걸 빠져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라는 부분 그거를 재판부가 지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생각해 보면 압수수색 올 것을 알고 뭔가를 다른 장치들을 해놨었잖아요. 아, 약간 네. 좀 함정 비슷하게 네. 뭐 그런 거 있었죠. 그림도 뭐 예를 들면 오빠의 장모님네 집에 갖다 놓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혼선을 주잖아. 근데 재판부가 그 얘기를 오늘 한 거죠. 그건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예. 거고 말이 안 되는 거다. 자, 그리고 이 김건희 씨가 최후 변론에서 했다는 이 문장, 저는 뭐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문장 보고 있으니까 과거 행적이 왜곡돼서 희대 악녀로 낙인이 찍혀서 감당하기 어려운 모욕을 견뎌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다 반대로 얘기하면 돼요. 희대의 악녀로 낙인 찍힌 게 아니라 희대의 악행을 본인이 저지른 거고 모욕을 견뎌야 했던 거는 본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었어요. 국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항변한 걸 그대로 변호인이 놔둔 것도 사실 인정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변호사가 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예, 이제 더- 선고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좀 떨리네요. 예, 이건 뭐 판사의 오히려 근데 저는- 영리를 건드리는 거죠. 아, 징역 7년. 음. 아, 267년을 하나 맞췄네.
200년이 차이가 나요. 그래도 아, 그 10년이면 정도 많이 나왔, 못하는 지금까지 거잖아. 제일 많이 나왔네요. 맞습니다. 왜냐면 예, 지난번에 1심 때 도이치 도이치 주가 모터스. 조작까지 예. 했는데도 1년 8개월 나왔고, 그 다음에 2심에서도 4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거 2억 9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 때문에 7년이라. 야, 아마 김건희 씨 뒤집어질 것 같은데요. 아, 지금 7년이나. 아, 훌륭합니다. 오늘 이 재판이 지금 뭐 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생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재판 초반부터 뭐 부축을 받으면서 들어오는 모습이라든지 그렇죠. 김건희 씨의 모습들을 쭉 보셨을 텐데 지금 이제 선고되는 장면에 보니까 이제 일어서서 징역 7년을 선고받는 상황. 자,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김건희 씨 제일 센 관련해서는 거예요. 예, 형이 제일 셉니다. 그 전에는 그 우인성 판사 뭐 잘못했다고 실컷 뭐 이런저런 문자를 많이 썼었는데 형은 실제로 뭐 1년 8개월이었나요? 뭐 그거밖에 안 줬었고 그럼 그게 조만간 나오는 거예요. 예, 2심 가서도 도이치모터스 당시에 이제 4년 얘기가 있었던 건데 야, 그것도 그러면은 4년 더하기 있었는데. 7년이면은 11년. 어쨌든 11년은 현재 사는 거네요. 11년. 현재로서는. 최소 11년입니다. 여기도 경우의 수 같은 게 있네. 예, 재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렇죠. 예. 예. 자, 이게 아시다시피 1심이고요. 뭐 물론 항소 그 이후에 뭐 대법원까지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심에서 이렇게 7년을 선고했다는 것, 구형량에 거의 준하게 선고를 했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매우 저는 의미가 있고요. 지금 재판장이 1시간 40분 동안 사실은 이거를 계속 읽었어요. 그렇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들. 그러니까 이 김건희 씨에게 물건이나 이 줬던. 금품을 제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배영 씨 빼고는 다 인정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번에 유죄 판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7년 선고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재판부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래도 본인이 줄 수 있는 최대의 치료 사실은 준 거다. 이거 되게 예.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디올백 그 줬던 최재형 목사 최아브람 목사님. 아브라함이신가요? 네, 예. 최아브람. 지금 보니까 벌금 800만 원이 나왔네요. 네, 네, 예. 네. 근데 최재형 목사는 집행유예를 더 원했을 수도 있어요. 음. 왜냐하면 700만 원이 없대요. 벌금 800만 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벌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뭐 지금 이런 상황들이 선고된 내용들이 막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김건희 씨 매간 매직 관련된 혐의 지금 법원에서 다투었던 내용들은 뭐 크게 보면 4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에게 뭐 목걸이부터 시작해서 나토 3종 세트라고 얘기했던 그 금품에 대한 이야기, 그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관련해서 이제 금두꺼비, 그리고 김상민 전 검사에게 그 그림이 있었고요. 또 게로버 사업가 서성빈 씨에게 받았던 콘스탄틴 그 시계 뭐 등등 모두 다 유죄로 인정이 되었고 그 결과 그 구형은 7년 6개월이었습니다만 선고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그래도 진짜 고생했네요. 음. 검찰도 고생을 했고 우리들도 고생을 했는데 아마 김건희 씨는 되게 속상해하고 있을 것 같긴 하네. 근데 뭐 왜 이렇게 많이 받았죠? 자기는 돈도 많고 뭐도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무력이 정말 끝도 끝이 없는 것 없었던 같아. 거고 그 자리에 있을 때 오히려 자제하는 게 아니라 한번 정말 무슨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는 심정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거고 심지어 거리낌 없이 그 자리를 주기도 했었고 금고 무기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림을 받았다는 이유로 챙겨주고 했던 걸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데 자신을 악녀로 낙인 찍었다는 이런 어떻게 보면 비겁한 자기 항변까지 했다는 건 재판부 근데 대한민국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하나 자리 하나 해줄 때마다 금두꺼비도 받고 돈도 받고 그림도 받고 뭐 했는데 돈이 하나도 안 나올까요? 난 그게 지금 특검 수사가 갖고 있는 근본적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저수지를 찾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저수지까지 아니더라도 누가 이제 김건희 씨의 행태를 봤을 때 돈도 받았을 거잖아요. 이런 거면. 근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전혀 안 되고 있고, 예를 들면 뭐 양평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김건희 씨 일가가 그렇죠. 사위가 대통령이어서 그 직을 이용해서 공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서 재산을 축적하려고 부를 축적하려고 했던 행위들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쉬움이죠.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윤석열의 돈은 하나도 나온 게 맞아요. 없어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금두껍이나 그림이나 이렇게 현물이 있는 것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재판이라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따지자면 도이치모터스로 번 돈도 어디 갔습니까? 법원 이제 검찰에서 인정한 23억부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외에 그리고 사실은 고속도로 꺾었으면 한 푼 두 푼이겠어요. 그리고 이후에 그 돈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됐는지도 사실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그건 같고. 반드시 추적해야 예.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들을 두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사필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또 형량 자체도
선고 대비 거의 준하는 수준이 나와서 뭐 항소 이후에 또 상황은 또 우리가 봐야 되겠을 것 같고요. 앞서 얘기했던 그 본인이 이제 희대의 악녀로 낙이 찍혀서 감당하기 어려운 모욕을 견딘다라는 건 최후 변호에서 김건희 측에서 나온 이야기다. 김건희 본인의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김건희는 최후 진술에서 직접 했던 얘기는 이런 거예요. 제 경솔한 처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한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남은 세월은 속죄하며 살겠다. 적어도 이제 최소 7년 이상은 한 곳에서 속죄를 해야 되겠네요. 예. 이게 7년, 4년, 11년. 이게 항소심 1년 가서 6개월. 그 4년짜리는 거의 확정이고 그렇죠. 이 형 자체로는 예. 왜냐하면 대법원에 가도 형이 뒤집어지는 건 아니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 매각 매집 관련된 부분이 사실 이제 김건희 씨한테는 되게 중요한 재판이었는데 이게 7년을 1심에서 받았으면 2심에서 항소한다고 해서 이게 떨어질 가능성은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소 더 올라가지 않으면 더 꺾어질 일이 없어서 기본적으로 4년만 없으면 이 사람은 사실은 한동안 10년 넘게는 계속 그러겠네요. 이제 빵에. 못 나올 것 같아요. 60, 근데 그래도 젊다. 60대 후반, 아니지. 50대 지금 초반 아니에요, 이 여자분? 72년생. 그러니까 그치. 초반은 아니지 뭐 중반쯤 되는 중반은 거죠. 됐죠. 벌써 72년생이 벌써 중반이야. 네. 뭐 언제 뭐 45년에 태어났어요. 다들 본인 나이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여보세요? 예. 네. 안타깝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젊네. 그렇죠. 그렇죠. 60대 중반이니까. 그러니까 60대 중후반쯤에 이제 지금 형량으로는 뭐 나온다면 나오게 되는 건데 뭐 하루하루가 쉽지는 않겠죠. 그 안에 있으면 또 쉽진 그만큼의 않죠. 반성을 해야 될 시간일 것이고요. 예. 한겨레 단독으로 나왔던 이 그 특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당시에 김건희 씨 쪽에 그 답변서 내용을 사전에 조율했다라는 네. 그 의혹받는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반부패 2부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내용을 좀 보자면, 그러니까 2024년 6월 11일에 그 문서를 만든 거죠. 그게 PDF 파일로 있었는데, 요게 답변서가 나온 거는 공식적으로 같은 해 7월 5일, 약 한 달 정도 시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답변서가 수정이 됐다. 근데 그 처음에 답변서를 작성할 때 없었던 색깔들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뭐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처럼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을 결국은 삭제를 원하는 부분은 삭제를 했고, 빨간색 부분만 딱 남아 있는 것을 공식 답변서로 채택했다. 네. 요 내용이 한겨레 단독으로 나온 게 있었단 말이죠. 진짜 이랬으면 그건 검찰이 아니라 개인 변호사 일을 한 거죠. 예. 그렇죠. 그때 윤석열 정권 당시에 윤석열 씨와 관련된 혹은 내지는 특히 이제 처갓집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예. 그 건만 나오면 법무부나 뭐 검찰이 전부 다 마치 윤석열 그 부인의 집안의 변호사인 것처럼 로펌인 것처럼 행동했다 이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결국 이번에 이제 최재훈 부장 얘기를 보더라도 그게 사실이었다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 어떤 고위 공직자보다도 대통령이나 국정 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다. 김건희가 그랬겠지. 윤석열한테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 밖에 다른 공무원한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죠. 민간인들 중에는 그만한 사람이 없어요. 웬만한 공무원들보다도 영향력이 클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뇌물죄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았다. 만약 공무원이었다면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라는 중형 대상. 그런데 영부인이라는 지위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라서 무기징역을 못 때리는 게 참 안타깝다. 하지만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사적 이익에 추구만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죄책이 매우 크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아울러서 계속해서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던 것, 그리고 계속해서 법정에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던 것들을 거론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김건희가 징역 7년이 나오자 갑자기 말도 안 돼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김건희가 말도 안 돼 라고 말한 거는 누가 들었느냐? 김건희 바로 뒤에 최재형 목사가 있죠.
자, 샤넬백과 여러분 디올백 사건 기억하십니까? 김건희한테 이 취재를 목적으로 접근한 최재형 목사 그리고 이명수 기자가 디올백 그다음에 뭐 샤넬 화장품 이런 거를 제공을 하죠. 그럴 때 그것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판결이 나는데요. 최재형 목사는 그래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러니까 나란히 지금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김건희가 하는 말을 너무나도 잘 들었던 겁니다. 뭐라고 그랬다고? 말도 안 돼! 징역 7년 나오니까 그랬대요. 정말 말이 안 되기는 뭐가 말이 안 됩니까? 징역 7년밖에 선고할 수 없는 법 제도가 말이 안 되는 거지. 징역 7년 나왔다는 게 말이 안 되나요? 김건희는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겁니다. 재밌는 거는요, 김건희가 이래놓고서는 자기 지지자들이 막, 와, 환호하니까 거기에 대고 또 인사를 꼬박 하더래. 참. 아이고, 참. 한숨이 다 나옵니다. 김건희는요, 그라프 목걸이니, 반클리프 목걸이니,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정도 받을 수 있지 뭐. 그게 뭐 대수라고.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지는 지금까지 더 많이 받아 먹었거든. 이른바 코바나 컨텐츠가 무슨 전시회라는 거 할 때마다 대기업들이 후원을 합니다. 대기업이 후원을 해요. 그 대기업의 후원 대부분 다 보면 윤석열한테 혹은 검찰한테 수사를 받던 곳이었어요. 특히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이 커바나 컨텐츠에 이 후원이 집중됐었습니다. 각종 대기업들이 마구마구 후원을 했어요. 이거 다 뇌물이거든요. 이거 아직까지 수사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검찰이 이미 한 차례 무혐의 결론을 내렸어요. 무혐의가 나왔다고. 이게 무혐의가 나왔다고.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몇십억, 몇백억이었어. 그런 김건희 입장에서는 에게 몇천만 원짜리 목걸이 하나 받은 거 가지고 더럽게 지랄하고 있네. 요라는 겁니다. 김건희가 지금까지 이 코바나 컨텐츠에서 후원, 전시회를 열고 후원을 받은 액수는 100억 원이 넘어가요. 아이씨, 말이 잘 안 나온다. 생전에 100억이라는 돈을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만져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 김건희 입장에서 볼 때 몇천만 원짜리 목걸이, 몇천만 원짜리 가방, 이게 얼마나, 별거겠어요? 근데 그거 받았다고 징역 7년이라고? 말도 안 돼! 그랬던 거죠. 그러니, 이거 아직 정신 못 차렸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김건희, 형량은 총 11년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명태균 사건,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등과 합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어 있기 때문에 총 형량은 앞으로 11년이 됐습니다. 앞으로 몇 가지 더 있죠? 양형은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최소 15년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 외에 지금 여러 가지 국정농단 의혹이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국정농단 의혹은요, 대북송금 사건이에요. 대북송금 사건의 실질적인 통제를 누가 했다고요? 김건희가 했다는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오고 있어요. 윤석열이가 아니라 김건희가 했대. 만약에 그렇다면 이 문제는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겁니다.